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유럽의 그리스도교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그리스도교를 배운 다음 우리는 이제 유럽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다를 배울 건데, 일단 오른쪽에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하나씩 배울 건데, 십자군 전쟁이 뭔지, 그리고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흑사병이 결국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학습을 할 겁니다. 보면 세기가 11세기, 14세기, 15세기 정도죠. 죄송해요. 14세기네요. 그래서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뭔가 질서가 바뀐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질서는 바로 봉건제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또한 이제 그리스도교 중심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바로 봉건제를 통해서 아는 거, 지방 봉건적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학습을 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중심이라고 했던 거는 교황이 황제보다 우위에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변화라고 했으니까 이런 변화가 있다 뜻은 이제 지방분권이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지방분권의 반대말 중앙집권, 집권 어떤 과정에서 있었다. 그리고 황제가 이제 권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황제권이 강해졌다. 이거를 포인트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교황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지방분권적인 사회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체크 포인트.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교황이 자신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이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교황권의 확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황권의 확산 부분에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까지 이제 정벌을 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가 유럽에 단지 3개의 종교가 있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기타 빼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좀 우위에 서 있다라고, 돌릭을 우위에 세우려고 했다. 의도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우위에 확립하기 위한 이제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이슬람 세력을 정벌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수업 때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은 수업 때 쌤과 함께 듣는 시간을 갖고, 특히 이제 십자군 전쟁의 영향을 좀 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은 교류이다. 그죠?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교류를 했을 건데, 이 교류를 하면서 이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바로 상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의 목적은 그리스도교의 확산, 성지 회복이 이제 기본이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전쟁의 또 다른 이제 현상, 상업적 목적인 교류가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결과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고 봉건 영주와 기사도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런 교회와 봉건 영주가 약해진다는 뜻은 앞서 위에서 봤다시피 황제권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교류가 늘었다고 했죠. 교류가 늘었다는 뜻은 이동한다는 거죠. 이동. 자, 그러면 장원이 유지가 좀 힘들겠죠. 그죠?
장원 유지가 힘들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장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폐쇄적 사회인데 이 전쟁과 교류가 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또는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들이 내가 장원에 갇혀 있는 것만이 가능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요 기반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농업 생산력의 향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업 때 다 할 건데요. 이런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게 되면서 당연히 농산물이 많이 남겠죠. 그리고 11세기부터는 좀 안정적인 시대입니다. 노르만돈 침략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끝난 것보다 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많은 농산물이 남게 되죠. 물론 본고 영주들이 대부분 차지했지만 이런 남아있는 것을 서로 교환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교역 활동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이제 물건을 교환하는 시장 발달, 이 시장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이는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발달, 도시 발달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런 도시에서는 바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런 교역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신들이 이제 새로운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동업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길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드를 만들어서 도시를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도시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주들로부터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때 잘 하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치권을 얻어서 영주의 집에서 벗어났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도시들이 발달한 지역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그다음에 북유럽의 한자 동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업 때 들은 것 같고, 이제 이탈리아와 북유럽을 연결하는 도시가 바로 상파뉴라고 따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탈리아와 북유럽을 연결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료실은 10조 전쟁이기 때문에 꼭 중요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에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왕권, 교황권의 추락, 왕권 강화, 그리고 동방무역의 활발, 이제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영향으로 서유럽 문화가 분화되었다. 이런 부분 이제 알아두시고, 방금 배운 거는 이거예요. 화폐 경제와 도시 발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요거와 함께 바로 중앙집권 국가 수립의 계획이,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지 수업 때 따라 들어봅시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다른 주제였던 흑사병을 우리가 배울 텐데, 이런 흑사병 유행을 배우기 전에 바로 어떻게 이 농노들이 해방되었나라는 부분을 좀 알아야 합니다. 특히 농노들의 해방이 요 분단의 주제인데요. 바로 신분의 해방. 당연하게 이제 상업화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 돈은 사실 이제 농노들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무역을 하니까요. 교육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지대에서 노동지대에서 화폐지대로 세금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말이 바로 지대라는 건 세금인데요. 노동지대에서 화폐지대로 세금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흑사병이 유행을 하면서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선생님이 수업 때 쭉 한번 흐름을 짚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시 이제 영주들은 이제 억압을 하기도 했지만 농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제는. 왜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수업 때? 정보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농노들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농노들이 영주에 저항을 많이 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그 자크리에 난 영국의 마트 타일러에 난 이런 걸 수업 때 배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저항을 결과 장원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전쟁, 백년 전쟁을 배워야 하는데, 이런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제목이 보다시피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백년 전쟁, 영국의 장미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민의 세계 성장, 그리고 이 국민들은 자신들이 이제 왕을 세우는 바로 왕권 강화,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을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화약이에요. 체크 포인트.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발명품인데 장원이 붕괴됐다는 것은 이미 앞서서 배웠고, 새로운 계기가 된 게 바로 화약이었습니다. 화약과 대포가 되면서 성이 무너지게 됐죠. 기사들은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화약과 대포가 사용되면서 성을 무너뜨리고 기사들의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약과 대포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된 거죠. 특히 그때 돈을 가진 사람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자치권 획득에 왕이 도움을 많이 줬다, 이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화약과 돈, 그리고 왕권, 이런 권력 이제 과정을 잘 알아두시면 이 주제, 중앙집권국가의 등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영상을 보고 수업을 듣고 또다시 영상을 보면 좀 더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고, 나머지 이제 자료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앙집권국가, 그리고 흑사병의 유행, 십자군 전쟁, 도시의 발달, 주요 부분까지 우리가 유럽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복습과 예습을 잘 하셔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